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유가 급락, 거기다가 달러의 강세, 이 부분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고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그 경계감도 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월요일장은 어떤 모습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5일선을 지난 주말에 회복을 해놓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발판은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려서 나왔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별로는 이제 ICT 쪽 지금 이제 하노버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특히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 이제 유럽 판매 허가에 대한 신청 뭐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심리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빛 2015 뭐 개막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좀 네. 꿈틀거림이 좀 있긴 네네네. 했는데 어느 쪽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섹터별로는 지금 그 금요일 날 전해졌던 걸로 봐서는 뭐 그 보안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 IoT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스가 지금 개장 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인 회장이 그 얼굴로 그 알리페이 인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적인 인식은 아직까지는 지금 상장에서 있는 쪽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지문 인식 쪽에 트레이스라든지 뭐 일부 종목 슈프리마 이런 쪽들이 호가가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생체 인식 관련된 테마주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투자자들은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수혜주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뉴스 플로어에 한번 주목을 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 지수는 내렸습니다. 0.41%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를 환산하면 1978선 수준입니다. 주가는 한 0.5% 정도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이보다는 양호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약부하권이긴 한데요. 야간 선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77포인트의 하락권, 0.14%가 떨어진 1983.02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4일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1.34포인트가 오른 635.59포인트 0.21%가량의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순간 지금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권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 시도인데요. 1985선 현재 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플러스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죠. 허연이 코스피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전자랑 이제 모직이 그 에피스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전자는 좀 좋은 흐름세이고요. 제일모직은 글쎄 워낙에 뭐 밸류에이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배가 지금 퍼가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이제 약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S는 지금 세빗 2015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5% 밀려나 있습니다. 지난 13일자 보니까 뭐 수급이 썩 두 종목 다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인데 비아디가 테슬라를 개장을 해서 지금 뭐 그 배터리팩 관련해서 증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LG 화학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SDI가 한 0.75% 정도 현재 플러스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가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요. 0.6% 정도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7단 DCT 쪽 모멘텀 부각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지금 NDF에서 거의 9원가량 급등 나왔고요. 원인 환율도 930원 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또 투싼 모멘텀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겹어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가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 쪽에서는 대우조선이 지금 그 경영진 교체 이슈로 인해서 빅베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일부 증권가 분석 보고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같은 산업재군 내에 CS-윈드가 또 개장 전에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지금 지멘스 쪽하고 한 80억, 70억 정도의 추가 수주 공시 냈는데 이 CS-윈드는 유진 쪽에서 지금 예전 스몰캡이라든지 그 굉장히 핫하게 태양광이나 바이오 헬스케어를 분석했던 그 한병화 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 2014년도 탄소 배출량 이거 인용하면서 올해도 아마 이 풍력 쪽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CS 윈드는 6%가량 급등권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주는 재밌는 제목의 리포트이 나왔던데 예금 넣지 말고 차라리 은행주를 사라라는 일부 그 증권가 분석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 매수의 근거는 그 배경은 굉장히 PBR이 저렴하다라는 쪽인데 0.4, 0.5배 이런 종목들이 많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신한지주나 의류은행 그리고 이제 이런 쪽들로 플러스권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일단 뭐 보합권 정도에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쪽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동아타이어가 타이어주 중에서는 2.8% 정도 플러스권으로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영진약품이 3.93%의 상승세. 최근 이 제약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선전과 함께 오늘 영진약품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웅제약도 현재 1.3% 정도 플러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라홀딩스가 지금 2.7% 정도 플러스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635선 1포인트 정도 상승권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자 다음 카카오가 단기에 연저점 경신하는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0.17% 정도 소폭의 반등 나와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시장 규모가 한 9조 원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1하고 그 바이오 에피스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로 CAGR 60%는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은 현재 1.8%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뭐 이수앱지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호가가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추럴 엔더텍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호가 양호한데요. 1.5% 올라서 내추럴은 72,1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게임빌 컴투스 호가 양호하게 들어오고요. 파티 게임즈도 플러스권 유지가 됩니다. IoT 쪽에는 엔텔스 한 1.3% 정도 소폭의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슈프리마나 트레이스 쪽으로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슈프리마가 3.39%, 트레이스가 0.5%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트루인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양호하게 호가되고 있고요. 동국 SNC 앞서 이제 그 유진 쪽 얘기해드렸었는데 3,890원에 좀 상승 호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을 기록하는 그 종목군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는 가운데 아가방 컴퍼니가 호가를 좀 더 높이면서 3%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 밖에도 셀트리온 제약 동반해서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먼저 움직임들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좀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가 한 2.46%가량 올랐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한 2%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주들 오늘 반도체 쪽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주말에 유가가 4.7%가량 좀 밀렸습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모두 다 약세권의 움직임 펼치면서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위축됐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외환시장 어떻게 출발되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플러스권입니다. 역외 환율이 8원 65전의 상승 1138원 5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이 1달러 5센트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는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달러의 강세, 유로의 약세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유럽은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면서 이런 구도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권으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6원 50전의 상승입니다. 1135원 선으로 개장된 외환시장의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상황도 보도록 하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하락세로 반전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출발은 괜찮았었는데요. 지금
소폭 내림세, 소폭 내림세로 출발이 됐네요. 오늘 소폭의 약세권 0.05%가량의 하락입니다. 19,245.38엔선으로 출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날 19,000엔선 넘어선 가운데 약간 숨을 고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는 약세권이네요. 0.6포인트 하락입니다. 253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 지금 낙폭을 약간 더 키우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0.7포인트가 떨어진 252.9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베이시스가 0.99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죠. 허연님. 네, 자, 선물 호가 보시면 지난 야간 거래에서는 이제 시초가 고점으로 해서 1.50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1.05로 마감됐었고요. 우리 계장가는 0.60으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 고점을 조금씩 높이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한 200계약 넘게 좀 사고 있고요. 개인은 일단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17일하고 18일 날 그 BOJ하고 FOMC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관망세를 보는 쪽 매크로하게는요, 걔네들이 많은데, 종목별로는 글쎄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초가는 선물은 약세권이고요. 베이시스는 양호한데, 계리율을 보면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어서, 계리율이 마이너스 0.10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한 220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현물시장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동반해서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좀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이 창구상으로의 매수는 삼성전자, LG화학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고요. 이 매도 쪽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효과에서 이 보합권의 등락을 좀 보여줬었던 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는 1985선으로 개장되면서 약보합선으로 개장이 됐다가 지금 플러스권 반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0.32포인트가 오른 1986.11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4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0.31%의 상승 1.98포인트가 오른 636.14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현재 대형주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한 1.3% 정도 올라갑니다. 지난 금요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같은 재료에도 이제 제일모직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영되는데요. 일단 그 갤럭시 S6 모멘텀에다가요. 지금 뭐 바이오 에피스 쪽 모멘텀까지 겹쳐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제일모직하고 SDS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수급 쪽에 대한 그 313 지수 편입 이슈 이후에 수급 악화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좀 밀리는데요. 제일모직이 0.9% 하락에 SDS도 2%가량 약세로 출발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개장 전에 이제 점검해드린 대로요. 저평가 매력 부각된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 플러스권이고요. SK텔레콤하고 SKCNC, SK브로드밴드가 이제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SK텔레콤 쪽에 부인 공시 나왔습니다. CN은 민수하지도 않을 것이고 브로드밴드하고는 조금 이제 흘려는 났는데 우리 뭐 합병할 얘기, 그러니까 인수할 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나왔는데요. 네 종목 다 좀 밀리네요. 금요일 날 다 올랐었는데요. 오늘 텔레콤이랑 SK랑 CNC랑 브로드밴드까지 브로드밴드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앞서 이제 개장 전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설명해 드렸었는데 일단 원엔 환율이 930원대 후반까지 강하게 좀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선전이라든지 전체 그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은 보면 또 이제 제네시스가 중대형급에서는 이제 뭐 판매량 3위 뭐 들어갔다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투싼 모멘텀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말고요. 이제 내수 쪽에서는 역시 제약주가 지난 금요일장 신고가 업종지수 신고가 이후에 오늘도 모멘텀을 계속 받는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이 3.69%로 좋습니다. 15만 4,500원에서 그날 고점을 또 한 번 경신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일동제약이나 녹십자는 20일 날 주총 있을 때까지는 계속 주중에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녹십자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사들어오겠다는 그 견해를 타진한 것 같아서요. 금요일까지도 일동제약의 주가 흐름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가 0.86%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에 연결돼서 산성 LNS나 코스온까지 아주 강한 흐름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유가가 한 거의 5% 급락 나왔는데요.
화학 섹터는 좀 부진합니다. 롯데케미칼,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포스코까지 같이 좀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세이고요. 현대중공업도 2%가량 약세권입니다. 반면에 뭐 하나투어나 금호산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유가 하락으로 이제 수혜격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두드러지게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 종목이 포스코죠. 검찰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좀 나서면서 정준양 이 전 회장의 출국이 금지가 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포스코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가장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4%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노무라 증권 창구를 통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 ICT가 7.9%대 급락, 포스코 엠텍이 한 4%대, 포스코 플랜텍이 8% 이상의 급락권,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강판, 포스코 캠텍 모두 다 약세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지금 줄줄이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도 하나하나 봐야죠. 먼저 삼성 바이오피스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이 많이 좀 있지만 제일모직도 들어가 네. 있잖아요. 종목도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위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바이넥스나 제일모직은 조금 밸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세게 뻗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이제 호가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앱지스가 이제 신규 새롭게 같이 이제 묶이면서 랠리가 시작됐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수앱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종목도 그 밸류가 싸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관심권에 두시고 자 보시면 좋겠고요. 포스코는 일단 금요일 날 포스코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왔던 상황이고요. 장중에 여기다 이제 중국 쪽 전인대 폐막 이후에 리커창 총리 발언까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GDP 관련해서는 7%가 올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약간 좀 말은 흐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부양을 하겠다고 또 이제 덮어놨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봐야 되겠고요. 4월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바오산 철강이 철강 단가를 좀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도 또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포스코가 아마 그러한 부분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나온 것 같고요. 유가가 밀린 부분에 달러 1% 초강세 나왔던 상황인데요. 상품 가격이 약세이다 보니까 초강석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체 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부분들이 오늘 포스코라든지 S-오일 쪽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고 LG 디스플레이도 한 1.79%가량의 플러스권, SK 하이닉스도 1.36%가량의 오름세.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장 속에서 어쨌든 플러스권 선전을 좀 했고 세배 2015도 좀 개막되면서 IT 주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의원님? 네, 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하이닉스 호가 양호합니다. 전자는 워낙에 이제 부품군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하이닉스 연결된 흐름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아주 강했던 쪽은 또 없는 것 같은데 그쪽 영향도 조금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모멘텀들을 전자가 좀 더 받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일모직은 자체 밸류로 봐서는 100배 넘어가는 퍼라서 100 한 10배 정도 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반면에 전자는 지금 10배도 안 되는 PER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반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 강세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부품주까지 같이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코스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튜닝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디젠스나 에코플라스틱, 삼목강업, 헤스본, 대유에이텍 이런 쪽들 오히려 이제 작은 쪽들이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량화 관련 컨셉으로 해서 같이 한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대 하이스코 좀 묶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화는 금요일날 급등한 이후에는 오늘 조금 좀 밀려나는 흐름세이고요. 하이스코도 한 0.15% 정도 약보합권에서 좀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도 한미약품의 강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닷새 연속의 오름세 6% 이상의 6% 가까운 상승권의 랠리가 오늘도 이 한미약품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제약 섹터에서는 지금 영진약품이 한 3% 정도 그들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대형주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가 지금 5% 넘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모레지, 한국콜마홀딩스, 대봉LS나 ACT 이렇게 화장품 원료 쪽도 지금 한 5에서 9%대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주가는 1.49%의 상승, 49포인트의 상승, 63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SK 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뭐 부의공시 내고 나서 오늘 아주 급락인데요. 4.3%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CJ ENM은 뭐 영화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요. 삼시세끼가 이제 뭐 인기비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그 어촌편이요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추럴 엔도테 이게 이제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오늘 신고가를 또 한번 쓰네요. 75,200원 선까지 지난주 초반에 약간 5일선까지 조정 주더니 바로 좀 치고 올라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의 커넥트카 관련해서는 오늘 트루인 호가 양호합니다. 지금 1,7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1,600원, 1,700원 선 호가 양호하게 전개됩니다. BYD 쪽에서 배터리팩 증설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전체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상신 EDP, 또 에코프로, 리캠 이런 쪽도 효과가 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3기 오토모티브나 이런 쪽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현대차의 DCT 관련해서 연비 효율성 뭐 이런 부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이제 삽목강업이나 헬스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연비 효율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DC 쪽은 현대차 쪽에서 이제 중대형급까지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효율이 한 25%까지는 연비 효율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좀 차 부품 쪽에서는 경량화 또 친환경 뭐 이런 고효율 이런 쪽까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게임 쪽에서는 일단 컴투 수가요 거의 이제 20만 원 선 다시 한번 재도전할 것 같은데요. 오늘 199,2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파티 게임즈가 3.46% 59,900원 선 역시 뭐 중국 모멘텀 바꿔오는 쪽들로 해서 아까 CJ ENM도 역시 그쪽으로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한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오늘 유가 급락과 더불어서 항공주들은 좀 움직임이 좀 좋은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저가항공사들도 오름세, 그리고 여행 섹터도 좋습니다. 하나투어가 오늘 한 2.37%가량 오르면서 신고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모두투어도 4일째 오르면서 3일 연속 오름세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급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진 소재가 주가가 지금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11% 넘는 하락권의 움직임,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볼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화장품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산성이 2%로 올라서요. 또 한 번 이제 사상 최고치 오늘 삼성 LNS도 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한미약품, 그 코스닥에는 삼성 LNS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온이 7.59% 강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CT 같은 경우도 아주 오늘 급등세로 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IoT 쪽에서는 엔텔스라든지 코콤, 코맥스 좋습니다. 코맥스가 한 1.8% 정도 플러스권 나와주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재료 소재 쪽도 괜찮은데 우리 산업도 현재 플러스권으로 돌아서 있네요. 13,000원 선 0.39% 정도 상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가 거래소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날짜로 봐서는 신성통상의 고점하고 인디에프의 단기 저점이 좀 일치해서 같은 새가 들어온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디에프가 단기에 1,500원, 3,000원 뭐 더블이 났는데 한 거래일수 15거래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늘도 인디에프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54% 강한 흐름세 이제 13억 정도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이 됐었던 이 삼천당 제약 박준현 온용역의 추천주였는데요. 주가가 지금 4일 연속 오르면서 4%에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1986선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은 사는데 현물은 파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수급 상황 보죠. 네, 자, 보시면 일단 그 개인이 한 172억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 지금 사고 있는 게 화학하고요, 금융주, 또 운송 장비, 건설까지 사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철강 금속 매수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화학 섹터 매수입니다. 화학 섹터에는 이제 화장품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 매도인데요. 파는 쪽은 화학 섹터를 좀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하고 전기전자 매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의약품, 지금 한미약품에서 급등권인데요. 의약품 3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 운송주 또 포함해서 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단 기관 쪽에서 한 70억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송 서비스, 통신, 아마 CJ ENM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역시 게임 쪽 사고 있고요. 종이목재라든지 이런 쪽 들어와 있는데 종이목재는 아마 삼성 LNS로 포함돼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조선주들의 낙폭 좀 더 키우고 있고요. 화학 섹터, 정유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고 반면에 제약과 IT 쪽으로 현재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